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테르보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로마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현재 인구가 6만 5천 정도입니다. 비테르보라는 도시 이름은 오래됐다라는 뜻의 베투스와 도시라는 뜻의 우르부스가 합해진 말입니다. 해발 326m의 위치로 방어에 적합하고 로마에 연결된 주요 고대 도로인 가시아가도에도 가까워 상업 활동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기원전부터 발달이 된 곳입니다. 여기는 비테르보가 더욱 번영했을 때인 중세에 세워진 청사 건물들입니다. 이 분수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사자 장식은 비테르보의 상징으로서 고대 시대에 있었던 헤라클레스 신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비테르보도 고대 에투르리아 시대의 고대 로마 시대를 거친 후 다음 시대 중세 유럽에서 계속되는 정치적, 종교적 소용돌이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과 로마 교황청의 반목, 이탈리아 반도 내 여러 도시 국가들의 기득권 전쟁으로 결탁과 배신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비테르보는 12세기부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로부터 자유도시의 권리를 인정받고 보호를 받으며 한층 더 발달하게 됩니다. 청사 건물의 발코니도 중세 모습이고 벽에 단단한 돌 문장들이 그 시대의 역사와 과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 비테르보 내에서도 신성 로마 제국파인 기벨린파와 로마 교황파인 구엘피파로 정치적인 세력이 나뉘어져 그 가문들 간의 치열한 내전들도 치르다가 결국은 교황파가 득세하게 되어 로마 교황청이 이곳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테르보는 교황들의 도시라고도 불리며 특히 콘클라베라고 불리는 교황 선출 투표가 최초로 이루어졌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장소를 옮겨 비테르보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교황궁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측의 건물은 교황들이 거주하던 궁입니다. 오늘이 평일이고 오후 3시인데 이렇게 인적이 드뭅니다. 비테르보가 국제적인 관광 명소는 아니지만 이탈리아 현지인들은 꾸준히 방문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전무하다 싶은 상황입니다. 가는 길목에도 기원전에 이 지방에서 살던 에투르리안 고대 민족이 남긴 육중한 돌벽의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두오모와 비테르보 교황청이 있는 광장입니다. 1257년에 알렉산드로 4세 교황이 이 비테르보에 교황청을 이전하는데요. 당시 로마의 교황 대적 세력을 피하고 교황파인 구엘피 세력의 재조직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두오모는 원래 7세기에 세워진 로렌조 성당을 12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재건을 한 것이나 현재 정면은 1570년에 다시 르네상스 스타일로 개축하여서 앞에서 보면 옛 로마네스크 스타일의 모습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종탑은 13세기 말에 고딕 스타일로 건축이 된 것으로 11세기부터 이 비테르보에서 활동하던 북유럽 건축가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차 대전 시 손상된 두오모 내부는 원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여러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의 무대가 되는데요. 12세기 중반부터 7명의 교황의 대관식이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 호헨슈타펜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었자 시실리 왕이었던 콘라트가 여기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비테르보에 이전된 교황청은 24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1266년에 건축된 이 교황청 건물에서 교황 선출 투표인 콘클라베가 최초로 거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당시 어둡고 복잡했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콘클라베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콘클라비스, 열쇠를 가지고 라는 말로 감금 상태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로마의 바티칸 시국의 시스틴 소성당이 콘클라베 장소로 잘 알려져 있죠. 프랑스 왕 루이 9세의 동생이기도 했던 샤를 1세는 시실리아 왕권 문제로 겨우 16세의 소년이었던 콜라트 왕을 1268년 10월 29일에 참수로 처형시킵니다. 콜라트를 파문했던 클레멘세 4세 교황도 바로 한 달 후인 11월 29일에 비테르보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세교황 선출 투표가 시작이 되었으나 정치적 대립과 이익관계 때문에 이탈리아파와 프랑스파로 나뉘어진 추기경들은 20개월이나 선출을 지연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참지 못하던 비테르보의 민중들과 사령관이 추기경들을 교황홀의 열쇠로 잠가서 감금하고 투표를 종료하도록 강경책을 썼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교황 선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 장소인 교황홀의 지붕을 벗기고 추기경들에게 빵과 물만 지급하는 사태로까지 가서야 1271년 9월 1일에 드디어 세교황 그레고리우스 10세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교황 선출 역사에서 최장 시간인 1006일이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교황 선거 에피소드로 새로 선출된 그레고리우스 10세 교황은 교황 선출에 대한 새 규정을 만들었고요. 당시 17세 된 아들 마르코 폴로를 데리고 몽골을 다녀온 니콜로 폴로로부터 쿠빌라이 칸의 편지를 전달받는 교황이기도 합니다. 이 발코니는 새로 선출된 교황이 처음으로 인사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섬세한 고딕 스타일의 기둥 장식과 엄격한 회색 응애암 자재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비테르고의 시내 중심지는 중세 동네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시내 중세 가옥은 3층으로 된 돌 건물이 많은데요. 하나하나가 견고한 작은 성체 같습니다. 당시에는 수비가 가장 중요했었죠. 거주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던 이 망루들은 이 집안의 세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1층은 보통 돌바닥으로 된 점포나 창고, 마구간, 부엌시설이 있었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집은 안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2층은 마룻바닥에 카페트류를 가른 침실인데 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넓이 3m 정도의 큰 침대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창문은 값비싼 유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기름이나 밀랍을 입힌 두꺼운 천으로 가렸었습니다. 그래도 겨울철 돌집의 냉기와 채광과 환기 문제의 어려움이 바로 상상이 됩니다. 1400년대부터 유리 창문이 좀 더 일반화됩니다. 작은 골목길을 지나면 아담한 광장에 우아하면서도 미스테리하기도 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13세기에 건축된 주택으로 교황파 구엘피 세력 중 주요 가문인 알렉산드리 가문이 거주했었습니다. 중세 당시 상태가 현재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아름다운 아치로 양쪽 건물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아랫부분은 날씨에 관계없이 비나 햇볕을 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옛날 이야기 속에서 걸어왔는데요. 아기자기한 기념품 가게가 하나 나왔습니다. 카드 모양의 기념품에 비테르고 역사에 관련된 인물들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낱 그림 하나와 이름으로 남겨진 이 사람들이 살아생전에는 부와 권력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애를 쓴 스토리가 다시 스쳐갑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